안녕하세요, 아더군입니다. 오늘은 커스텀 라인 조명 소개 두 번째 시간인데요. AH20 라인 조명 소개합니다. 등기구는 이런 등기구예요. 잘 보일까요? 이런 식인데 그냥 석고한장 치고 큰 목공 작업 없이 시공하면 되는데 막상 사용하는 분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. 첫 번째가 등기구 높이가 시공 자재와 조합이 잘 안 된다는 거. 그리고 두 번째, 고정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. 석고 안쪽에다가 피스를 고정해야 되는데 석고 원피에는 사실상 피스가 야무지게 고정이 되질 않아요. 그래서 상당히 시공이 어렵습니다. 본드로 붙인다? 뭐 고생길의 시작이죠. 세 번째가 하우징 높이가 9mm 밖에 안 돼요. 하우징 높이가 9mm 밖에 안 돼서 보통 LED 스트립이나 LED 바 같은 경우는 5cm 간격, 뭐 스트립 같은 경우 35mm 간격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원하는 치수를 정확히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SMD 스트립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한쪽이 비어요. 해서 막상 불을 딱 점등을 하다 보면 여기가 새카맣게 음영해집니다. 이 등기구가 이만큼 좀 높아버리면 빛이 다 이제 조사기 120도니까 확산이 되는데 너무 낮으니까 바로 음영해지는 거예요.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. 이렇게 음영지면 사실상 상품성이 좀 상당히 좀 떨어지죠. 그러다 보니 사용을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. 이런 단점들만 보완된다면 꽤나 괜찮은 등기구인데 오늘 해결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시공이 어려운 첫 번째가 등기구 사이즈예요. 일반적으로는 베젤에서 이 바디 끝까지가 뭐 12mm, 15mm, 뭐 20mm, 뭐 8mm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석고하고 시공 자재하고 잘 버물려지질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등기구 높이가 베젤에서 여기까지가 9.3mm, 석고 한 장과 실크 벽지 한 장 정확히 맞춘 사이즈예요. 이게 지금 실크 벽지거든요. 보시면 상당히 밀착감이 있죠. 아주 정확하게 밀착돼요. 실크 벽지 말고도 도장 칠한 곳도 보통은 0.1mm를 먹거든요. 도장 공사도. 그래서 오차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붙습니다. 그리고 시공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시공된 거예요. 이거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클립으로 된 거예요. 클립으로 시공해야지 나중에 뭐 교체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도 조금 상당히 수월합니다. 두 번째가 고정이 어려워서 좀 꺼려 하셨던 부분. 이런 석고 1피에는 석고 피스를 받고 뭐 이런 클립을 시공한다면 흔들리거나 좀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. 그냥 뭐 방등 같은 경우 그냥 워낙에 크고 하니까 가볍고 크니까 걸치면 되는데 이거는 뺐다 꼈다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렇게 시공을 하면 안 됩니다. 이 설명은 조금 길어요. 그러면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. 지금 다루기를 뭐 300간이든 450간이든 이렇게 상을 걸잖아요. 지금 이게 지금 저는 바닥이지만 이게 이제 천장으로 생각해 주세요. 300간이든 450간이든 이렇게 걸고 지금 이 클립 박힌 곳이 라인 조명이 지나가는 곳입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. 라인 조명이 이렇게 걸렸다 치면 석고 1피에 시공하는 방법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정확히 딱 맞죠? 저희 하우징이 클립하고 그걸 딱 정확하게 맞춰 놓은 거예요. 고민도 많이 하고 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전선을 어떻게 뺄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지금 설명 편의상 이렇게 놓은 거고요. 설명 편의상 이렇게 놓은 거고 여기가 좀 잘려져 있어야 돼요. 이만큼. 이 간격이 이만큼 만약에 이만큼 잘렸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그리고 이 밑에도 있는 거고요. 하면 전선이 이 잘린 부분으로 이렇게 빠지고요. 빠지고 그리고 이 SMPS가 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. 좀 이해되셨죠? 화면은 지금 설명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거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.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
이 피스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. 이 목공 피스는요. 그 사선까지 다루게 정확하게 딱 박혀야 돼요. 그렇게 이쪽을 만져보면 크게 단차가 없이 끝까지 박아주는 게 요령입니다. 그래야지 시공을 하고 끼웠을 때 건들거리지 않고 딱 밀착이 돼요. 그게 요령입니다. 그리고 EP도 마찬가지예요. 1P를 했으니까 되려 2P 시공하는 것보다 1P 시공하는 게 이 옆에 보강 때문에 더 어려워요. 보면 EP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바로 빼지는 못하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붙잖아요. 이렇게 붙고 클립이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되려 EP가 더 어려울 것 같지만 EP가 더 일이 적어요. 이 시공은. 그리고 만약에 이쪽으로 해서 클립을 얹히고 나서 그리고 이쪽은 마찬가지로 이쪽을 따내야 되겠죠. 어차피 SMPS가 들어가는 공간은 여기가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도 이거 역시도 뭐 아주 조금 생각해 보면 아주 하우징이 간단하게 생겼기 때문에 일을 쉽게 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FM대로 공정대로 아주 정확하게 시공하려면 일량은 조금 있어요. 아주 간단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제가 라인 매입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 하우징을 어떤 공간에 가둬두지 못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. 근데 이 상품하고 그 상품하고 좀 다른 건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상품은 이런 SMD 타입입니다. 칩이 여러 개만 막 박혀 있는 거. 이 상품이 상당히 밝고 수명도 좋고 뭐 장점이 많아요. 근데 발열이 좀 많아요. 원래는 COB가 좀 또 발열이 높은 상품인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COB 같은 경우는 발열이 상당히 적어요. 반면에 밝기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. 발열이 20% 떨어졌는데 밝기도 마찬가지로 20% 정도 떨어져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둬둬도 그래도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. 그리고 기존 석고에 덧방 시공할 때입니다. 기존 석고에 고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런 EGI 철판을 한 장 더 떼줍니다. 뭐 고정도 고정이지만 방열에도 도움이 좀 많이 돼요. 그리고 일단은 SMPS 넣을 것을 확보해 두고요. 이거를 EGI 철판을 재단할 때는 함석 가위 아니면 그라인더로 몇 번 긋고 분질러도 쉽게 부러집니다. 그래서 SMPS 들어갈 곳은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마킹은 해줘야 되겠죠. 마킹은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석고로 한 장 서둘둘 쏘고요. 이렇게 쏘고 그리고 이 사이 정확하게 21mm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사둘둘 쏘고 그리고 이쪽에 전선 뺄 곳하고 그거는 확보를 해 둔 상태를 가정할게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려줍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딱 붙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붙이냐. 지금 이 고정 클립이죠. 이 고정 클립은 철판에는 시공이 잘 안 돼요. 왜 그러냐면 이 사라가 살짝 한 2mm, 3mm 올라와 있거든요. 이게 철판에 딱 올리게 되면 이게 건들건들거려요. 건들거리기 때문에 이 철판에 시공이 안 돼요. 그래서 이거 할 때는 1.5파이 드릴로 양 날개를 쳐줘야 됩니다. 보통 한 50cm, 7, 80cm 정도 하나씩 쳐주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저희가 드리는 피스가 상당히 작죠.
이 피스가 이렇게 작은 걸 쓰냐면, 이 LED에는 피스나 어떤 드릴이나 어떤 금속이 닿으면 안 돼요.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피스를 저희가 드립니다. 그리고 이 피스 같은 경우는 일반 드라이버나 아마 거기 그 임팩에 붙어 있는 팁으로는 이 피스 십자가 잘 안 맞을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조그만 드라이버, 향후에도 그 라인 조명을 계속 시공할 것 같으면 이런 조그만 드라이버는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좋아요. 그래서 1.58을 뚫고 여기서 이렇게 고정을 해 나갑니다. 그 다음에 덮어주고 마감. 하나 빼먹었는데 이걸 고정할 때 혼자 하기 좀 힘드시잖아요. 그러면 이제 청테이프를 이쪽에 하나 붙여놓고 이쪽에 사이사이 하나 뭐 한 80cm 정도에 하나씩 붙여놓고 드릴 작업을 하면 상당히 일이 좀 편해집니다. 그리고 나서 고정한 다음에 커버 씌우고 이렇게 마감합니다. 그리고 LED 간격 맞추기 힘들어서 이 하우징을 못 쓴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번에 신상품이 나왔어요. 지금 보시면 SMD나 그리고 일반 이런 COB 스트랩 타입이 5cm 간격 그리고 25mm, 2.5cm 간격 뭐 이런 식으로 3.5cm 간격으로 나오는데,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빈다고 그랬죠? 그러면 음영진다고.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길이 5mm까지 5mm 안에서 아무렇게나 계속 재단을 해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. 지금 화면 나갈 거예요. 그래서 현장에서 혹시라도 뭐 재단할 경우가 있으면 마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LED를 살짝 걷어내서 고기만 딱 자르시면 돼요. 아니면 그냥 그대로 커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래도 들어옵니다. 그리고 끝에 이물질이 묻었는지는 확실하게 봐주셔야 돼요. 그러면 커팅이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납땜이 지금 이런 것과 같이 뭐 50mm 간격, 25mm 간격, 35mm 간격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 어디에도 납땜을 해도 상관이 없는 상품이에요. 그래서 조금 비싸요. 이 등기구하고는 아마도 아주 제일 찰떡궁합 잘 맞는 LED 스틱 같아요. 이 등기구를 사용하면 조금 더 그 다양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. 얇기도 얇고 해서 조금 더 좀 다루기가 좀 편하다고 할까요?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요. 다만 아쉬운 게 밝기입니다. 일반 SMD 타입보다는 20%가 밝기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. 뭐 열도 덜 나지만. 그래서 주조명보다는 천정, 벽면, 뭐 디스플레이 아니면 딱 세컨 조명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. 주조명을 쓰면 조금 많이 아쉬워요. 그리고 너무 얇아요. 그래서 다른 등기구 매입등 저도 보면 저희한테 뭐 상품평 사진 보내주신 거 보면 등기구보다 너무 두꺼운 매입등을 좀 많이 쓰시는데 그건 조금 아쉬운 거 아닌가 싶어요.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거는 두께가 이 면 폭이 발광 폭이 한 20mm니까 한 2인치 1.5인치 아주 작게 써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여기에 막 이만하게 큰 거 하나씩 써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얇으면 얇을수록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각 포인트 요소마다 있는 게 좋은 등기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상품,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